청소년 상담자로서의 또는 상담사로서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장점은 자기소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장점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소개가 안 나왔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 뭐 본인의 상담사로서의 장점,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끝나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되게 단점은 안 물어보고요. 장점과 역량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인본주의 관점의 인간관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상담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용과 배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저의 장점입니다. 저의 단점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자칫 전문적 상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자세를 겸비함으로써 전문적 상담 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 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촉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칼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용적인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세 가지의 상담자 태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이제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부드러운 이미지여서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런 관계적인 전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친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하고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잘 겸비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해결해 나간다,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단점은 뭐 이거 하나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단점은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은 뭐냐? 자질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자질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전문성의 자질과 그 다음에 인간성의 자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자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인간적 자질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생해서 6과목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성은 필요하죠. 인간성은 필요한데 이 인간성은 상당히 폭넓은 영역이에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융통성과 창의성,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수용적인 존중의 태도, 수용과 배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그래서 인성,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사로서의 인성, 품성, 상담사로서의 인성, 품성, 이것을 겸비하는 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인본주의적인 측면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요구되는 인간적 자질, 이걸 아티스트, 예술가적 자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담사로서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과학적인 자질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좀 써드렸고, 자, 제가 여기 인간성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좀 키워드만 쓰면 희망과 에너지, 희망과 에너지, 희망과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과 존중. 그죠? 오케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인간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겸비는 당연히 전문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본인이 닮고 싶고 선호하는 상담 모델과 학자는 뭐냐? 우리가 이제 상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는 참 마음에 든다. 나는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그죠? 제가 선호하는 모델과 학자는 인간 중심 모델의 칼 루저스는 저는 뽑았어요. 칼 루저스는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인간 중심 모델은 인본주의 입장을 취해서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와 진실성의 자세가 상담 관계를 촉진하고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상 세 가지가 상담가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그 가족의 아픔을 수용하면서 공감하는 한편 저의 진실된 모습을 개방적인 자세로 나타내어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칼 루저스의 인간 중심 모델이 제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저의 품성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 인지행동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 치료라든지 교류 분석 상담이라든지 게슈탈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상담 모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 상담 모델과 그 학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담 모델을 선호하게 된 것이 가장 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인간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와 진솔성.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요구되는 태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담자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확신, 그러한 내용들이 상담할 때 좀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상담 모델과 학자를 말할 때도 그러한 이유를 살짝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면접위원이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휴가 중에 있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급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상황 질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인성에 넣어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어요. 상담사가 되셔서 휴가를 갔는데 이제 상담받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 급하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1차적으로는 휴가 전 상담 학생에게 자신의 휴가 일정을 알려야 되겠죠.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내담자니까. 자,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메시지니까 SMS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공지해주고 휴가 중이라도 급한 상담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가능한 직접 상담을 하겠습니다. 기타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다른 상담사에게 요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서로 가능한 상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휴가 전에 휴가다라는 것을 공지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휴가 중에 상담받고 있는 청소년이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휴가 중인데 휴가여서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바로 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로 전화상으로 직접적으로 상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시판 상담이나 채팅 상담이나 게시판 상담도 할 수는 있지만 채팅 상담이 많이 될 수 있죠. 카톡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전화상으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전달하는 거랑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 급한 연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상담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접 이제 그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휴가 중이기 때문에 어디 기관에 소속돼 있는 상담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 내담자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기관에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전문 상담가가 그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서 어떤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인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겠고, 전화 상담 내지 채팅 상담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화 상담이나 채팅 상담으로 안 되는 더 급한 위급한 상황이라면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전문 상담가가 그 내담자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청소년 상담사 취득 후 계획입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것을 포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취득한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3급의 경우와 2급의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저, 물론 2급도 슈퍼바이저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1급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1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에 현재 학사학위를 받은 상태이므로 2급 취득을 위한 공부를 더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겠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연구적인 차원에서 일조하고 싶다. 이게 이제 3급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3급의 경우는 2급 취득을 위해서 뭐 석사학위 과정을 가서 2급을 취득한다는 것도 좋은 답변이에요. 답변인데 청소년 상담 분야의 3급을 채용하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충분히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왜냐하면 면접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거를 장롱 자격으로 놓는 걸 싫어하실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죠. 3급이면 3급대로, 2급이면 2급대로, 1급이면 1급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격증을 따서 그걸 활용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석사 논문을 쓰니까. 논문 안 쓸 수도 있지만 석사 논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급의 경우는 2급을 취득한 후에 상담 관련 공부를 위해 박사 과정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상담 지원센터, 우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라고도 하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취업해서 동반자, 자원봉사자 관리를 합니다. 2급은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요. 관리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담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관련 박사학위 과정을 좀 더 진학해서 상담 관련 공부를 또 연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죠.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 내가 취업을 해서 뭐 직접적인 상담도 하겠지만 이제 관리자로서 청소년 동반자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적인 부분,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로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역량을 발휘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네, 포부의 포부. 앞으로의 어떤 포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말해보라 라고 했는데요. 저는 향후 청소년 상담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전문 지식의 함양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2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수배 상담자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가족에게 보다 더 알찬 정보도 제공하고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 데 미력 하나마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과 연관해서 청소년 상담 1388 있잖아요. 여기에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문제 호소 유형별로 가장 많은 것이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인관계. 정보 제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이 학업진로예요. 학업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2년 나중에 나오겠지만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정보 제공, 대인관계, 학업진로 이 순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타겟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주호소 문제 상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청소년 상담의 방향을 잡고 또 학업진로 이것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우면서 지금 이제 정보 제공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서 조금 더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딱 세 꼭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현장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자 밑에 있는 슈퍼바이저들을 잘 가르치는 슈퍼바이저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호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좀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포부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포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은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포부가 있는데 이것도 포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상담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일신 우일신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정진하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되게 우리 청소년 상담사 면접시험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잘 안 나와요.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번, 13번, 14번, 12번, 13번, 14번 이것을 싹 묶어서 약간 포부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 취득의 동기, 그 다음에 포부. 이 세 가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 30초에서 40초 분량, 자격 취득 동기, 어떤 계기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포부는 어떤 것인지, 이거는 자격 취득 후의 포부입니다. 자격 취득 후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해봐라. 이 세 가지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두서없이 말하니까 정리해 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전달 체계인데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아주 방대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자료를 다 넣어드렸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나서도 이 정책 기본 계획은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넣어드렸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술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